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바로 배터리셀 전쟁입니다. 최근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 EV와 CALB가 4695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름은 46mm로 테슬라와 같지만 높이가 95mm로 테슬라의 4680보다는 15mm나 더 깁니다. 단순히 길이만 긴 것은 아닙니다. 스펙이 아주 화려한데 4680은 현재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가 272와트시 수준인데 중국의 4695는 무려 302와트시를 찍는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완패인 것 같고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하지만 이것은 엔지니어링의 트레이드 오프, 즉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공학적 등가부여한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위험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기술적 격차의 진짜 이유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공정이냐 구식 공정의 극한이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 4680 건식전극 특허 관련 설명해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4680이 현재 에너지 밀도가 낮은 진짜 이유는, 그리고 생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기계와 공정 자체를 새로 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건식 코팅 공정이죠. 기존 배터리 업계가 쓰는 습식 공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가루를 유독성 용매에 섞어서 끈적한 슬러지처럼 만든 뒤에 이를 금속 박에 펴바르고 수십 미터 길이의 거대한 오븐에서 장시간 구워내면서 용매를 날려버리는 방식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바로 이 검증된 하지만 공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구식 습식 공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당장 빠르게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초기 수율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거대한 건조 오븐을 공장에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가루 상태의 활물질을 용매 없이 바로 필름 형태로 압착해 전극을 만드는 건식 공정은 공정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테슬라의 특허들을 보면은 이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베어링 블록과 고전단 믹서라는 특허는 가루를 균일하게 섞고 압착하기 위해서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장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인더, 접착제입니다. 전극 가루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기존의 15% 정도의 바인더를 썼는데 이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이 바인더의 사용량을 3% 미만으로 줄이는 바인더 다이어트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배터리 내부에는 공간이 늘어나서 활물질을 더 채울 수가 있게 되고 중국 업체들이 습식 공정으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원가 경쟁력에서 테슬라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의 1등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게 경기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실리콘 음극재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중국 CALB의 4695가 302와트시라는 놀라운 밀도를 달성한 비결은 음극재의 실리콘을 9%나 섞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은 기존의 흑연보다 리튬이온을 훨씬 많이 담을 수가 있어서 용량을 늘리는 데는 특효약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충전을 할 때 부피가 300% 이상, 즉 3, 4배 이상 부풀어 오릅니다. 배터리가 숨쉬듯이 격렬하게 부풀었다 줄어들면 내부 전극 구조가 깨지고 균열이 생겨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테슬라는 이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현재 4680의 실리콘은 거의 쓰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인 밀도 272와트시를 유지하면서 안정성과 긴 수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건식 실리콘 복합체 특허를 보면은 무서운 계획이 드러납니다. 이 특허는 실리콘 입자를 탄소 나노 튜브라는 아주 튼튼한 거미줄 같은 소재로 미리 감싸버리는 기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리콘이 부풀어 올라도 탄소 나노 튜브가 잡아주기 때문에 전극이 깨지지 않고 전기가 계속 통하게 되죠. 즉 테슬라는 수명 저하가 없는 완벽한 실리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 단계이고, 경쟁사들은 일단 스펙표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수명을 희생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년 뒤 배터리 오일이 급감해 중고차 값이 똥값이 된 중국 전기차와 여전히 쌩쌩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 소비자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셋째, 양극재와 원자재 독립선언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싼 니켈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쟁사들은 니켈 함량을
90에서 95%까지 끌어올리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켈 가격은 변동이 심하고 공급망이 불안한 광물입니다. 테슬라의 특허 도핑된 망간 리치 양극재는 완전한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지구상에 널리고 널린 값싼 망간을 주 원료로 쓰면서 특수한 도핑 처리 기술을 통해서 니켈급의 성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터리 성능 문제가 아니라 광물 자원 전쟁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자원 독립 선언이죠.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외쳐온 반값 전기차를 실현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남들이 비싼 재료로 고급 요리를 만들 때 테슬라는 싼 재료로 똑같은 맛을 내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열 관리라는 물리학의 절대 장벽입니다. 배터리 셀이 80mm에서 95mm로 늘어나게 되면은 용량은 늘지만 열과 전자가 이동해야 할 경로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전자가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그게 바로 저항이고 열입니다. 급속 충전을 할 때 열이 빠져서 나가지 못하면은 배터리는 녹아내리거나 폭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4695는 내부에 좀 더 복잡하고 비싼 냉각 장치를 넣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미 템리스라는 특허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를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밀리미터 단위로 극단적으로 줄여서 저항과 발열을 500%나 낮췄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열성 용매와 두 가지 첨가제 시스템을 특허를 통해서 전해질이 7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분해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화학적 안전망까지 깔아뒀습니다. 테슬라는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팩 레벨의 진짜 효율성입니다. 이게 오늘 배터리 파티의 결론인데 셀 하나만 놓고 보면 중국 배터리가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셀 하나로 가는 게 아니죠. 수천 개의 셀을 묶어야 되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여전히 셀을 모듈이라는 작은 박스에 담고 그 모듈을 다시 큰 팩에 담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를 저장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금속 케이스, 플라스틱 부품, 배선들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걸 데드웨이트, 죽은 무게라고 하는데 결국 셀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도 팩으로 만들면 효율이 뚝 떨어지죠. 테슬라는 구조적 배터리 팩과 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허를 통해서 배터리 셀 자체를 차의 뼈대로 사용합니다. 셀 사이사이 특수 접착제로 채워진 벌집처럼 단단하게 굳혀서 그걸 차체 바닥으로 쓰는 것이죠. 모듈도 없고 불필요한 부품도 없습니다. 셀 하나의 스펙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차 전체로 보면은 테슬라가 훨씬 더 가볍고 더 멀리 가고 더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배터리 팩 위에 의자를 얹고 차체를 조립하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그랜드 유니파이드 제조 엔진의 실체이죠. 다음은 배터리 셀보다 더 거대한 시장, 에너지로 돌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말이 증명할 엄청난 뉴스가 호주에서 날아왔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기업 네오엔이 2억 2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3,200억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세계 최초로 테슬라의 차세대 기술인 메가블록이 투입이 됩니다. 기존의 메가팩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나는데 이 메가블록은 차원이 다릅니다. 메가팩 3 유닛 4개를 하나로 묶어서 200메가와트시 용량의 거대 블록을 만듭니다. 이 메가블록이 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치 속도와 비용의 혁명입니다. 테슬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메가블록은 설치 속도가 약 23%가 더 빠르고 건설 비용은 무려 40%가 절감이 됩니다. 기존 대규모 ESS 공장 한번 가보시면은 변압기를 설치하고 스위치 기어를 놓고 배터리를 놓고 그 사이사이를 굵은 고압 케이블로 연결하느라 공사 기간도 길고 인건비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메가블록은 이 모든 것을 공장에서 조립해서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배송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트럭에서 내려놓고 전선만 꽂으면 끝나는 진정한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특히 변압기와 배터리 사이에 지상 케이블을 없애려고 플렉서블 버스바라는 부품으로 직접 연결해서 전송 효율을 9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둘째는 압도적인 내구성과 전용 배터리 기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전용으로 직접 설계한 2.8리터짜리 대형 LFP 리튬 인산철 셀이 들어갑니다. 일반 전기차 셀보다 훨씬 크고 튼튼하며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버티는 극한의 내구성을 가졌습니다. 수명은 25년으로
충전 사이클을 1만 회 이상 보장을 합니다. 또한 모델 Y에 들어가는 히트펌프 기술은 더 강력하게 개조해서 열 관리 시스템을 단순화했고 연결 부위를 78%나 줄여서 고장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라 짓느라 난리죠. AI를 구동하는 GPU는 전기를 물 쓰듯이 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서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런 대규모의 ESS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부터 휴스턴 메가팩토리에서 이 메가블록을 연간 50기가와트시 규모로 쏟아낼 예정입니다. 전기차 사이클은 경기를 타지만 이 에너지 사업은 AI가 성장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한 무조건 같이 성장합니다. 테슬라에게 제2의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현금 인출기가 열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AI와 자율주행 소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은 미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의 XAI와 협력해서 AI 무기고를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군대에서 챗봇을 쓴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테슬라와 XAI가 가진 데이터 처리 능력, 특히 영상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비전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급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테슬라가 수집하는 전 세계 도로 데이터와 영상 정보 처리 능력은 이미 민간 기업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사건이 있었죠.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 때 먹통이 되면서 도로를 막아버리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을 했습니다. 웨이모는 정밀지도와 통신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통신장애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는 인간 눈처럼 보고 뇌로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밀지도가 없어도 통신이 끊겨도 눈앞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일반화된 인공지능의 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희망하건대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FSD 출시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중동은 규제 장벽이 낮고 신기술 수용이 매우 빠른 곳입니다. 여기에 FSD가 복잡한 도심을 완벽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다면 각국 규제 당국의 시선들은 급격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은 바로 2026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테슬라 내부 로드맵은 2026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로보택시의 경제성이 우버나 웨이모를 압도하는 시점이 옵니다. 센서가 라이다냐 카메라냐 하는 기술 논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누가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는 자본주의의 논리만 남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저가형 차량, 자체 생산한 배터리, 자체 보험, 그리고 압도적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에서는 절대 우위를 점할 것이죠. 월가의 시선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50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차 판매량 감소라는 악재보다 로보택시와 에너지 사업이 가져올 미래 현금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월가의 스마트머니들도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잡음들, 중국 배터리에 기술이 밀렸다, 인도량이 정체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제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공정 혁신, 그리고 에너지 시장을 송두리째 장악할 메가블록의 양상, 그리고 국가안보급으로 격상된 독보적인 AI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가 중국 4695보다 당장의 스펙은 낮아 보이는 것은 테슬라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어려운 길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기업의 현재 성적표가 아니라 기업을 만들어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테슬라는 지금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 인류 에너지 생산 과정과 저장, 그리고 이동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보택시 혁명도 결국은 전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본론에서 테슬라의 메가블록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설명을 드렸죠. 그게 단순히 돈 잘 버는 아이템 정도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소름 돋는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